앞에서는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서는 배열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연산은 원소 순환부터 원소 재배치까지 6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은 배열과 리스의 관계입니다. 배열과 리스의 공통점은 정수 인덱싱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배열에서 사용했던 이 연산 함수들을 고스란히 리스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슬라이스 어레이, sorted array, reverse array처럼 배열에 적용할 때는 함수 이름 뒤에 array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지만 리스트에 적용할 때는 slice, sorted처럼 전미사 array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소 순환은 포문에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열 객체도 순환 객체이기 때문에 in 연산자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원소를 순차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for each 인덱스를 사용해서 원소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for each를 사용해 볼게요. for each 뒤에 이 중괄호가 람다식이라고 설명했었죠. 람다식도 함수이기 때문에 형식 인자를 전달받을 수가 있는데요. 형식 인자가 하나일 때는 지금처럼 it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string array, 즉 string 타입의 원소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tring 타입의 원소가 전달되고 출력할 때 이렇게 s를 사용해서 출력하는데 이처럼 파라미터가 하나뿐일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it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for each index를 사용해 볼게요. 값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인덱스까지 같이 출력하는 거죠. 네. 자, for each index의 인덱스와 원소의 값까지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을 때 for each index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람다식인데 파라미터가 2개 이상일 때는 it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배열 복사 및 원소 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int 타입 원소를 갖는 배열 객체를 생성할 때 int array of처럼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해서 배열 객체를 생성했죠. 네,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성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사인해도 배열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ARR2의 마지막 원소의 값을 99로 변경해 보고요. 그리고 프린트 라인을 사용해서 원본 객체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자, 복사한 배열 객체의 마지막 원소를 값을 99로 변경했는데 원본 객체의 원소 값도 같이 변경이 됐죠. 이런 복사를 우리가 얕은 복사, 셜로우 카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얕은 복사가 아니고 원본 객체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카피 오브나 클론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론을 먼저 사용해 볼까요? 클론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아무런 설명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클론은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클론 대신에 카피 오브가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카피 오브와 관련된 기능들이 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카피 오브 사용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카피 오브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네, 설명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배열을 반환한다라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이 원본 객체의 원소 값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 오브가 클론보다 더 좋은 이유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네, 이 copy of의 파라미터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라인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본 배열 객체에서 처음부터 3개의 원소만을 가져온 거고요. 만약 원본 배열 객체 원소 개수보다 더 많은 8을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처음 5개의 원소는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오지만 네, 추가적으로 포함된 이 3개의 원소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인 0이 할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 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네,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6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배열 객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원소가 추가된 새로운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행시켜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연산자 오버로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플러스라고 하는 것. 자, 엘리먼트 원소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사용했던 copy of를 사용해서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copy of, 네, copy of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전체를 통째로 복사를 하는 거죠.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10개의 원소가 되는 건데요. 앞에서처럼 3개만 추가하게 되면 네, 8개의 원소를 갖는 그런 새로운 배열 객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분 배열을 추출하는 함수로는 slice array와 copy of range가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사용했던 copy of도 부분 배열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은 있죠. 자, 우리 sliced array라고 해서 우리 ARR에 slice까지 입력을 하면요. 지금 slice array 전미사가 붙었을 때는 반환 타입이 array죠. 그렇지만 slice라고만 붙였을 때는 리스트 타입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를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하는데 함수 이름은 같지만 파라미터 타입이 틀리죠. 자, range를 지정해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slice array를 해서 1.3 이렇게 하면 어떤 값을 추출을 했을까요? 네, 인덱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2, 3, 4 이와 같은 3개의 원소를 추출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리스트로 사용을 해볼게요. lis라고 해서 네, arr에 이번에는 슬라이스 네, 리스트를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하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네, 프린트 라인에서 content to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아도 이 리스트의 원소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좀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번에는 슬라이스 어레이랑 기능 비슷한 copy of range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요. 네, 변수 이름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스 어레이 대신에 copy of range를 사용할 건데요. from index to index가 있죠. 자, 1부터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하려면 3이 아니고 4를 해야 되는데요. copy of range에 보면 2개의 파라미터를 전달해야죠. from index to index인데 to index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the end of the range, exclusive, 즉 마지막 인덱스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를 쓴 거고요. 실행시켜 보면 네,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 설정 범위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범위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은 마지막을 포함하는 거고요. copy of range에서 to index는 제외된다. 그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이나 리스트는 여러 개의 원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 관련 함수들이 있습니다. 랜덤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until이기 때문에 10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터 99까지 숫자 중에 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배열 객체를 생성했고요. 이럴 때는 int array 생성자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먼저 이 배열의 원소 개수가 맞는지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print line arr.count가 있죠. count. 네, 자 count를 잘 보시면 단순하게 개수만을 카운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람다식으로 predicate가 있죠. predicate는 조건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count에서 개수를 해보고 print line 이번에는 카운트를 람다식 형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람다식의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는 it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수 값이 전달이 되는 거고 it의 타입은 int 타입이죠. 짝수계의 원소가 몇 개이냐 이런 것들을 구해달라는 거죠. average는 평균, sum은 전체 합을 계산하고요. 물론 max와 min을 사용해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max, min 함수는 null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max, min 이렇게 쓰는 거 대신에 max or null 그리고 min도 min or null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를 반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max와 null, min와 null 사용을 적극 추천해요. 그렇다면 average sum count 같은 경우에는 null 처리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null 객체일 때는 sum이나 count는 0을 반환하고요. average는 not a number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max나 min은 null 객체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정의할 수가 없어갖고 null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자, 평균은 53에 가깝고요. 짝수계는 20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배열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슬라이스 어레이는 배열 객체를 반환하지만 리스트 걸렉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전미사 어레이가 없는 슬라이스를 사용했었죠. 정렬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sorted array는 정렬 결과를 배열 객체로 반환하지만 sorted는 컬렉션 객체를 반환해요. sorted array는 오름차순 정렬이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descending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볼게요. 지금 1부터 99까지 중에 5개의 숫자를 랜덤하게 우리가 생성을 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정렬을 해 보겠습니다. arr2 arr. 네, sorted 이렇게 하면 이 전미사가 붙을 때는 int array 정수 타입을 반환하지만 sorted는 list를 반환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sorted array로 하고 우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content to string을 사용해서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네, 원본 객체는 네, 이와 같은 값이었지만, 네, 그거를 이제 sorted array에서 정렬한 결과 똑같은 19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sorted array라고 하는 거에 보시면, returns on array, 새로운 객체를 반환하는 거거든요. 자, 내림차순일 때는 우리 descending이라고 하는 거 붙이면 된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번에는 네, 큰 값에서 작은 값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이번에는 arr.sort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sort. 이 sort의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unit이라고 돼 있죠. 반환값이 없어요. 그리고 sort the array in place라는 표현이 있죠. 원본 객체를 정렬하겠다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지금 정렬되지 않았을 때와 정렬됐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 원래 이와 같은 거였는데 이 원본 배열 객체가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orted 과거형일 때와 현재형일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현재형일 때는 원본 배열 객체 in place 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센딩에서 네, 원본 배열 객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배열 원사는 원소 재배치 있는데요. reversed array 여기 별표 표시한 거는 리스트에만 적용되는 함수들이다라는 표시입니다. reversed array가 있고 array를 없앤 rever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형과 현재형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실제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부터 100 즉 1부터 99까지 숫자 중에 5개를 우리가 랜덤으로 선택을 한 거고요. 벨 ARR2 네 ARR 네 reversed array가 있고 reverse가 있죠. 그래서 reversed array를 해서 우리 이 순서만 뒤바뀐 거죠. 네, 실행 결과를 보시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였는데 45가 맨 앞에 나오고 이렇게 뒤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리버스는 리스트 객체를 반환하는 거고요. 자, 리버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 리버스는 그렇죠. 원본 객체를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AR.reverse 자, reverse 이렇게 하게 되면 반환 타입이 unit이죠. 그러니까 print line 네, 해보면 원본 배열 객체의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자, 셔플이 있는데 이 셔플과 셔플드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셔플은 당연히 네, 뒤집어 막 섞는 거거든요. 셔플 해보면 실행시켜보면 원본 객체는 7, 8, 4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막 뒤섞여 있죠. 그래서 랜덤하게 셔플한 거고요. 근데 이 셔플드 하게 되면 이 셔플드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 객체를 우리 to 리스트를 사용해서 네, 리스트 객체로 변환을 하면 되겠고요. 요거는 네, 이와 같이 돼서 LIS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열 객체를 리스트 객체로 변환해서 그걸 셔플시킨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배열 연산을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로또 번호 생성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다뤄봤던 셔플을 잘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 로또는 45개의 번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1부터 45까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생성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45개의 숫자를 생성을 한 거고요. 여기서 우리 네, ARR.shuffle 하면 되겠죠. 그러면 in place 원본 객체를 변환한 거고 거기서 네, 슬라이스 어레이라고 우리 자, 이 ARR에 대해서 슬라이스 어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5개의 원소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뭐 새롭게 만들어도 되겠고요. 프린트 라인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컨텐트 to string으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 낸 거고요. 요거는 굳이 이렇게 출력할 필요가 없겠고 만약에 리스트로 만든다면 네, 벨 LIS 네,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to list 리스트로 일단 변환을 시키고 shuffl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LIS에 슬라이스를 사용하면 되겠죠. 네, 어레이를 적용하는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content to string은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로또 번호 5개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물론 임의의 위치를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5부터 9까지 네, 인덱스를 지정하면 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그 무작위 번호를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았으니까 중복된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없죠. 네, 여기까지 해서 배열 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